안녕하세요. 명리학을 이야기하는 조미경입니다.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명리학으로 직업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의 모습을 닮은 오행, 목화토금수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직업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오행, 목화토금수에는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지는데,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지지에는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1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간은 하늘천자를 따서 하늘에 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이고 시작의 의미도 있고, 지지에는 땅으로 내려온 땅에 있는 것이며 실지 현실 생활에서 내가 쓰는 것을 말하며 시작의 끝,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간과 지지, 이 10개와 12개의 22개의 간지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해,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로 만세력에 대비해서 나의 사주팔자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2020년 7월 24일 밤 12시에 오늘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한 살 어린아이는 이 만세력에 여기에 2020년 7월 24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놓고 딱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사주팔자가 만들어져요. 그 22개의 간지로 이루어진 나의 사주팔자가 만들어지는데, 사주팔자라는 것은 넉사의 기둥주자를 떠서 경자년, 개미월, 무진일, 임자시, 요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기둥으로 있고, 팔자라는 거는 8개의 글자로 경금, 개수, 무토, 임수 이렇게 그 오행의 간지로 이루어진 것이 나의 사주팔자가 되고, 이걸로 직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오늘 24일 날 밤 12시에 태어난 이 어린아이는 맨 위에 보면 연월일시로 되어 있는데, 경자년, 연은 나의 10대의 모습이고, 개미월, 월은 나의 20대, 30대의 모습이고, 이 20대, 30대는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 그 다음에 일은 나를 나타내는 거고, 무진일주고, 그 다음에 신은 내가 60대 이후에 말년운을 이 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업론을 보는 것은, 즉 경자년, 태어난 해 경자년 연과 월,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연과 월을 가지고 그 오행간지, 천간과 지지가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그 오행 글자를 가지고 직업을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만세력은 핸드폰 어플에 보면 만세력이 많이 있으니 그걸 다운받으셔서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거기다 입력하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 천간과 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반복을 하시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 사주팔자, 아까 오늘 태어난 이 어린아이는 지금 보면 연과 월, 지지로 보면 토가 많아요. 미토, 진토, 나도 무토, 토가 많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직업을 가질 때 토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오행을 좀 더 세분해서 나눠서 알아볼게요. 오행에는 목화토금수가 있다 그랬죠? 목. 처음으로 목인데, 목은 봄이에요. 봄에는 모든 만물이 다 자라나기 시작하죠. 쑥쑥쑥. 그 다음에 목은 나무로도 보는데, 나무는 사람의 모습으로라도 같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팔, 다리, 허리 이거도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질고 착하다 이 뜻도 있어요. 그러면 목에는
아까 천간으로 간목과 을목, 지지로는 임목과 묘목이 목에 속하고 적성으로는 문과 쪽으로 많이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간목의 속성은 양, 발산하는 양의 목이고 그 곱고 강직해요. 길쭉하게 자라나는 모습이고 동량지목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라의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고 간목은 천간, 갑을, 병정, 아까 천간 10개에서 첫 번째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대장 역할을 하고 실제로 간목일주를 보면은 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리더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은 음의 목, 좀 발산하는 양보다 약간은 좀 음의 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을목은 새의 모습이고 아주 조그만 알의 모습이고 을목은 바람, 초목, 꽃, 도화로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간목을 지지로 내리면 임목이 되는데 임목도 똑같이 양의 목이고 1월 달에 어린 나무고 동물로는 호랑이, 권력성 글자로도 보기 때문에 또 발표력, 표현력도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묘목은 토끼, 동물로는 토끼고 이것도 똑같이 을목이랑 같이 쓴목, 초목, 도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목에 대한 직업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아까 목의 자연의 모습으로 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무와 관련된 직업, 건축, 건설, 주택, 도시계획 이런 거와 관련 공무원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건설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계속 연상하면 가구, 그 다음에 수목원, 산림청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있고요. 나무로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종이, 서적, 책, 인쇄어, 또 책을 갖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행정직 이런 걸로 직업을 연결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학원. 그 다음에 나무가 천연섬유가 되기 때문에 옷가게, 패션 디자이너 이런 거와도 관계되고 을목이나 묘목 같은 경우는 풀, 초 이런 거기 때문에 야채, 첨가물, 건강식품으로라도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목은 권력성 글자고 호랑이나 특히 묘목, 토끼 같은 경우 또 을목도 새이기 때문에 새는 소식을 알려주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마와 관계된 일로 물류관리사나 또는 새가 짹짹짹 거리면서 소식을 알려주는 옛날에는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걸로 썼기 때문에 우체국, 현재의 직업으로는 우체국, 언론계 이런 걸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나 묘목에 뜨개질이 있는데 뜨개질로는 왜 뜨개질이냐면 그 묘목의 글자가 위로 뾰족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12신살로 볼 때는 현침살이라고 해서 바늘의 모습이라고 해요. 바늘의 모습이라서 그 현침살로는 침을 잘 놓는 사람 또는 한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목의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바느질이나 뜨개질로도 할 수 있고 옷수선업으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뜨개질을 이 4차 산업으로 다시 연결을 하면 실제 인터넷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뜨개질을 뜨는 그냥 할머니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들 모임을 어떤 창업하는 회사가 그 할머니들을 그 뜨개질을 뜨는 그 재능을 산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을 할머니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할머니들이 뜬 뜨개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연결시켜줘서 소비자들은 나만의 뭔가 다른 모습의 뜨개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그거를 찾게 되고 할머니들은 나의 뜨개질 능력을 사회적 가치로 내놓을 수 있고 또 그걸로
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사회적 가치도 느끼고 돈도 벌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사업도 지금 많이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심권도 지금 이거와 같이 사회적 가치 사업, 공유 경제 이런 것도 이 도심권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덕분에 그런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묘용가이신데요. 보면 만세력에 나의 생년월일을 넣었더니 이런 사주팔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무인월에 태어났고 을사일에 무인시에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연은 나의 10대의 모습, 또 월은 나의 20대, 30대의 모습이고 이때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은 나의 40대, 50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의 60대 이후 말년의 모습은 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퇴직해서 노후를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 할 때는 이 시의 자리에 있는 천간과 지지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해당하는 자연을 직업을 택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무용가는 우리가 연과 월을 일단 직업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월을 볼게요. 월에 보면 지지는 실생활에 내가 쓰고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목이 지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무용업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행으로 볼 때. 그렇고 이분은 그러면 20, 30대는 이제 무용으로 계속 잘 이제 나가시다가 보면 말년에도 또 똑같이 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나이 들어서 오래오래까지 계속 무용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육자를 볼게요. 교육자도 아까 말했지만 이분은 갑자년에 태어나셨고 병인월, 병인인, 기축시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도 10대와 20대가 직업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면 20대 월에 인, 또 40대도 인, 똑같이 인의 오행이 있어요. 그러면 인의 오행은 아까 직업론을 볼 때 인은 나무고 나무는 종이를 만들 수 있고 종이로 갖고는 책을 만들고 책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죠. 교육자. 이렇게 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은 화로 넘어갈게요. 화는 말 그대로 불, 화가 그냥 연상이 되죠. 그래서 화는 태양, 불, 여름의 모습이에요. 여름에는 열정적이고 뭔가 모든 만물이 확산이 되는 시기고 화 자체가 모든 거를 밝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성격이 좀 급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화가. 왜냐면 빛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의를 굉장히 지키는 사람들이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화를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 보면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지지에는 사화와 오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성으로 볼 때는 화도 역시 문과에 속하고 그러면 천간의 병화는 발산하는 양의 모습이라서 장렬하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만물을 골고루 다 비춰주고 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일주나 목일주는 굉장히 밝고 명랑한 성격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화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정화는 음의 화로 촛불, 달별도 볼 수 있고 정화 자체가 장수장에서 파생된 글자이기 때문에 정화일주가 의외로 장군인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인정이 많고 그 천간의 10개 오행 중에 제일 인정이 많고 그 인정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은근과 끈기가 제일 있는 화가 정화일주예요. 그 다음에 사화, 지지로 내려오면 병화가 사화가 되는데 사화는
똑같이 강한 불, 큰 불인데 동물로 보면 뱀이기 때문에 뱀이 양면성이 있어요. 뱀은 겉은 차고 속은 따뜻하기 때문에 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의 양면성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지지로 내리면 오화가 되는데 오화는 동물로 말이 되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촛불, 등촉이 돼서 부드러운 불인데 이것도 도화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거 직업을 볼게요. 직업을 보면은 아까 화가 전기, 태양, 열 이런 거와 관계된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은 전기나 전자, 원자력 이런 에너지 관리 공단 또는 빛이기 때문에 조명기사 이런 거에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빛이기 때문에 요새 현대로 말하면 광케이블이죠. K, 5G 같은 그런 정보통신, 인터넷, 쇼핑 이런 데에 일 직업을 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열관리사 이런 걸로도 직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고 태양이고 모든 만물을 다 비치다 보니까 방송 관련업, 영화, 연예인, 이런 기자, 언론인까지도 직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화일주들이 연예인들이 많은데 우리 유명한 그 백선생이라고 왜 그 누구죠? 그 요리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백종원 선생님도 병화일주인데 병화가 사주에 화가 3개나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요리를 가르칠 때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다 내주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인도 있고 정치인은 목화토금수 다 오행별로 다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의 스타일이 목화토금수 오행별로 다 다르죠. 예,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광고도 태양에 거기 속해 있는 거고 예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고 커피숍 같은 것도 화에 속해요. 커피가 뜨겁다는 걸로 해서 색깔은 약간의 검은색이지만 뜨거운 걸로 해서 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화일주가 장군이 의외로 많고 정화일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명리학이나 철학 이런 과학수사 탐색에도 많이 직업을 갖고 계세요. 화의 직업을 보면 여기 스튜어디스 아까 화는 빛이고 광케이블 빠르다고 했잖아요.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항공 스튜어디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튜어디스 중에 화일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이제 만세력으로 보면 이렇게 사주팔자가 나오는데 요 10대하고 20대가 나의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직업으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튜어디스도 보면 월에 병화, 오화, 사화가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스튜어디스를 아주 잘할 것이고 아마 오래도록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면서 스튜어디스 일을 잘 하시는 분일 거고요. 그러니까 화 자체가 밝잖아요. 밝으니까 이분은 되게 밝고 명랑하고 주변까지 환하게 기분을 밝혀주는 성격의 스타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개수일주이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눈에 확 띄지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예인 신성일씨 사주인데요. 이제 신성일씨 사주를 보면은 이분도 20대 30대에 사화가 있어요. 사화가 있어서 방송 연예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천간에 을목 그 다음에 정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일도 당연히 맞는 거고 을목이 도화잖아요. 그러니까 을목 정화가 다 도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예인으로는 아주 딱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미토 이거는 오행의 미토인데 이거를 육친으로 대비해 보면 을목일주라는 사람은 미토가 재가 되거든요. 근데 재는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고 돈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생일치는 지지에 미토 축토를 갖고 있어서 재가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주변에 항상 여자분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배우들도 다 예쁜 여배우들하고
연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엔 토로 넘어갈게요. 토는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절기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개 역할이 굉장히 많이 그 속성이 들어가 있어서 만물을 중재하고 포옹하고 그런 믿음이 있고 토 자체가 땅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땅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좀 있어요, 토가. 그런 걸로 보면 토에는 천간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진토, 술토가 있고 기토도 지지에는 축토와 미토가 이렇게 토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토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계절에 따라서 토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무쌍해서 없어지기도 해서 이 진술충미라는 토 갖고 직업을 고르면 한 가지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 여러 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성으로 보면 문과와 이과가 같이 공유해서 이과도 갈 수 있고 문과도 갈 수 있는 이런 융합적인 과를 선택할 수 있고요. 무토에는 산의 모습이에요.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 큰 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근엄하고 좀 과묵한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 단단한 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느리고 살찐 모습도 볼 수 있고 토 자체가 고전적인 것, 오래된 거와 연결된 게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토는 전답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전답이기 때문에 그런 밭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기토나 무토나 토 자체가 넓은 땅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운동선수가 많아요. 특히 축구선수 또는 단거리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운동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축토 지지로 내려오면 진술충미가 있는데 축토는 얼음흙이에요. 아주 12월의 겨울흙 12월 달에 아주 추운 흙이라 해서 석빙고 같은 모습이고 동물로는 소예요. 그래서 좀 우직한 것이 있고 축토 자체는 도해문, 돌을 닦는 철학가 이런 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그러면 축토에는 직업이 뭐가 있냐면 단단하고 여기에 금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금고나 열쇠업 같은 거 또는 소니까 축산업 이런 거와 금이 여기 축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나 치위생과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토에는 물이 여기에는 숨어 있어요. 진토 안에는 물이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요. 진흙의 모습이 있어서 이걸 직업으로 연결하면 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항만이나 부두 또는 유흥이 있는데 유흥이라는 것은 수 자체가 유흥과도 연결이 되는데 수가 모든 만물을 탄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흥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토 자체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거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토 같은 경우는 아주 긴 여름이에요. 미토가 지금 7, 8월 달의 모습이거든요. 긴 여름이고 모든 만물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거고 이 안에는 삼복더위가 들어가 있고 습기가 하나도 없는 사막 같은 흙은 건조한 흙인데 이거를 직업으로 보면 이 미토 안에는 이제 미토가 지나고 나면 가을로 넘어가거든요.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이 미토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목재소 같은 거랑 농원도 가능하고 나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목인데 목은 아까 첨가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의사나 이런 것 토속 음식 정도 직업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토는 가을의 토인데 이제 가을이 된 거예요. 술토는. 그래서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가을이기 때문에 추수기간이고 모든 만물 열매를 맺었던 거를 다 거두어들이는 쑥살지기의 모습이라서 서늘하고 좀 단단하고 서늘하고 좀 뭔가 단절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술토가. 그리고 개의 모습도
동물론은 개이기 때문에 직업을 볼 때 술토 아래는 여름을 가두어 드리기 때문에 화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화를 보면 영화관이나 이런 비디오방 같은 것도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술토가 개의 모습이기 때문에 감사기관이나 경찰, 군경 또는 마약 탐지경 같은 그런 일, 정보기관에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토의 직업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토 자체가 아까 땅이고 뭔가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이나 또는 뭔가 연결해주고 매매해주는 그런 역할의 직업을 많이 갖고 있고, 땅 자체가 살로도 보기 때문에 피부과나 그런 내과 의사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직업이 변호사나 외교관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 자체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골동품이나 이런 거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니까 서예 학원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명리학자가 있어요. 이 명리학 토는 토 자체가 땅이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날 무속신앙, 토속신앙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명리학자가 토일주에도 있는데 보면은 아까 10대, 20대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직업을 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연월로 본다고 했어요. 연월에 보면 축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토는 아까 도문과 연결돼서 철학이나 도 닦는 이런 거와 관계된 직업인데 이 명리학도 거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타로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속해서 이분은 아주 유명한 명리학자세요. 아주 유명한 잘 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인데 이분은 지지에 청가하는 거 말고 지지에는 미토, 진토, 술토 세 개나 다 갖고 있어요. 아까 토에는 계절과 계절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직업으로 발전시키면 외교가 되는 거죠. 매매 외교 또는 소비자 상담실을 연결해 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외교부 장관을 하고 계시는 정경화 외교부 장관이신데 토를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금으로 갈게요. 이제 여태까지 목화, 토까지 했어요. 이제 금이에요. 그러면 목화는 봄, 여름 발산하고 모든 만물을 키우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토를 통해서, 토의 연결을 통해서 금으로 놓은 거죠. 금은 말 그대로 추수기간 모든 거를 다 거두어 드리는 좀 약간 살벌한 찬, 냉기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고 금이 칼이에요. 그 쟁기 같은 모습, 바위 이런 절제된 모습, 칼로 단칼에 자른다 그러잖아요. 왜? 단칼에 자른다는 뜻의 의미로 절제의 의미가 있고 단단함. 그래서 비판과 분석 능력이 좋아요. 천간으로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 지지로는 신금과 유금이 있어요. 다 단단하고 좀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적성으로는 이과에 속하는데 여기는 간호학과, 통계학과, 세무학과가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 경금은 바꿀경에서 파생돼서 뭔가 번역하고 새롭게 바꾸는 거를 좀 잘하고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화일주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하는 성격이고 금은 추진력이 좋아서 되게 끌고 나가는 그게 강하죠. 그리고 크게 확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이 열매 맺은 과실로 보는데, 그래서 금일주, 특히 경금일주는 열매 맺은 가슬이 안에는 말랑말랑한데 겉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경금일주 같은 경우는 속은 부드러운데 겉을 모습은 되게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신금은 그냥 조그맣게 정말 단단해요.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게 신금일주예요. 그 다음에 신금은 보석이에서 예쁘고 멋쟁이들이 많고 연예인 중에도 신금일주들은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아주 정밀하고 미세해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신금이고 좀 독선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일주들이 신뢰가 있는데 의리가 있거든요. 되게 의리가 있는데 좀 약간 단칼에 자르는 모습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지지로 내려오면 신금이 있는데 신금은 동물로는 원숭이, 그 다음에 원석,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고 바위예요. 신금의 직업으로는 냉동식품이 있고 저장식품이 판매업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금은 동물로는 닭이고 이걸 하면 봉황이에요. 그 다음에 유금은 습기를 다 뺀 바짝 말린 과일이에요. 그런 과일로 저장시키는 거죠. 무화과 같이 말린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보석이고 되게 예민해요. 결벽증 같이 완벽함을 원하는 게 유금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금들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금이 또 말린 거다 보니까 발효식품과도 연결돼서 발효식품에서 그 약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금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간호사가 있고요. 약사도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정밀과학용품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종합적인 직업을 보면 금은 칼이고 단칼이고 기계 같은 그런 기계를 다루는 그런 직업에 많이 있고 반도체, 컴퓨터 이런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거와 관련된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 정보 보안 전문가 이런 게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도 의사를 할 수 있는데 병원 의료는 정형외과. 왜냐면 이게 금이 뼈에,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인체로 치면 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나 또는 금 자체가 폐, 대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흉부외과나 이런 흉부 전문의를 할 수 있고 이 금 자체가 칼이고 날카롭고 미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침 또는 스포츠 마사지를 이 금일주를 가지신 분들이 마사지를 굉장히 잘하세요.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마약 수사 이런 감사직 이런 데에 많이 직업을 갖고 계세요. 사주를 볼게요. 검사예요. 검사인데 이분도 보면 연월에 10대나 20대가 사회적 촉발을 내딛는 시기라서 연월에 직업을 보는데 보면 천간으로도 신금, 유금, 경금 또 이분도 일주 자체도 경금, 신금이에요. 다 금이 거의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검사 직업을 하는 게 아주 잘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되게 무섭죠. 검사인데도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고 그렇게 좀 무서운 역할의 검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있어요. 총경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은 연애 신금과 유금, 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경찰관 총경을 하셔서 단단한 모습도 있지만 약간의 부드러운 경찰관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에 대해서 직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는 겨울이에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왔어요. 정말 겨울은 춥죠. 춥고 모든 것을 다 저장시켜요. 왜냐면 그 다음 해 봄에 또 다시 씨앗을 맺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그래서 좀 비밀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목화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그런데 금수는 뭔가 저장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좀 비밀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 자체가 어디든 흘러가기 때문에 역마와 관련된 일을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물이 흐를 때 평등하게 흐르거든요. 물은 평등하게 흐르기 때문에 법, 판사 이런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규칙을 되게 잘 지키고 또 이 수 자체는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은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많고
지혜가 많아서 기획이나 창의력이 굉장히 좋은 게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수를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 보면 천간에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성으로 보면 이과와 문과와 같이 융합이 돼 있어요. 둘 다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과가 여기에도 속해요. 왜냐면 수 자체도 분석하고 이런 게 다 통하거든요. 그리고 임수를 이제 자연의 모습으로 대비해 보면 바닷물이에요. 큰 바닷물, 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물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 창안, 발명가 쪽이 많은데 왜냐면 임수가 짠물이거든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먹어보지 못한 짠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오행보다는 달라요. 그리고 물은 아까 평등하게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법과 관련된 일이고 그 다음에 개수도 마찬가지로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임수는 바닷물이라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폭포, 빗물이고 그 다음에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수는 지혜가 많다면 개수는 약간 꾀돌이라고 보면 되고 똑같이 이제 비밀스러운 모습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는 동물로는 돼지예요. 돼지는 이 해는 탄핵, 핵에서 파생된 글자이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거고 호수고 따뜻한 물이에요. 그 다음에 쥐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모든 생명이 잉태된다고 보시면 되고 쥐가 다산의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쥐는 찬물이에요. 아주 차가운 물이고 얼음이에요. 그리고 잉크의 모습이고 유전, 그 다음에 자수의 모습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미생물, 그 다음에 공학, 바이러스, 이런 세균, 이런 거와 관계된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 자가 아까 세균이 있다 그랬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올해 보여준 거죠. 예, 이렇게 자연의 모습으로 오행을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사는 모습도 이 오행의 자연의 모습대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업을 볼게요. 그럼 수와 관련된 직업은 아까 법이라 그랬잖아요. 물은 평등하게 흐르고 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간세, 통계 이런 거와 관계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이러스, 세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수가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수도설비 그런 거와 관계되고 판사, 검사, 법원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물이기 때문에 해양과 관련된 거, 생물, 뭐 임상병리 이런 거와도 관계되고 수 자체를 또 돈, 회계사, 은행 이런 수리학자 이런 거와도 관계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까 물은 어디나 흐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온라인 뭐 쇼핑 이런 것도 관계되고요. 그리고 수 자체가 모든 걸 수렴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제 거두어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돌을 닦는 종교인이나 스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돌을 닦으신 분들 있죠. 지금 유명하신 분들,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하신 분들의 스님이 사주가 다 수가 많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탄핵, 핵에서 나왔기 때문에 방사선하고 수력발전 이런 거와 관련된 거, 뭐 물과 관련된 일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가 다산의 상징이고 모든 만물의 탄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와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 자체를 인체에 대비해 보면 신장 방광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수가 인체로 볼 때. 그래서 신방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이런 거와 관계가 되고 이게 도화랑 연결이 되고 이러면 유흥주점으로나 야간업소로도 갈 수 있어요. 수 자체가
밤의 모습이거든요. 목화는 낮의 모습이라면 금수는 밤의 모습이기 때문에 유흥주어적인 야간업소와도 관계되고 실지사주로 요새 그런 거와 관계된 일이 수와 관계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기 때문에 수영장, 그리고 수 자체가 머물러 있고 발산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가 많으신 분들이 작곡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곡가 중에 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실버 산업이나 데이케어 센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주를 볼게요. 은행장이에요. 사주를 보면 은행장이신데, 보면 10대와 20대, 30대 연월지에 해수와 자수가 있죠. 이래서 은행 일을 잘하고 통계나 이런 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도 보면은 해수가 아까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계 쪽으로도 잘할 거고 좀 이렇게 분석이나 판단을 되게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양조업을 하세요. 아까 수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로 술을 만들기 때문에 이분은 양조업을 하시는 분인데, 보면은 20대, 30대와 40, 50대에 해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술을 잘 만드시는 분이고, 아마도 그 곡주 같은 그런 술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해수가 목으로도 갈 수가 있어서 곡주와 관련된 그 술을 잘 만든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의 5가지를 다 직업을 분류해 봤어요. 분류해 봤는데 그 강의를 요약해 보자면, 오행 목화토금수로 직업을 나누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오행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목으로는 손으로 만물을 키워내기 때문에 손과 손발을 쓰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화는 성장시키고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고 발산시키는 활동성 직업, 특히 연예인, 방송 쪽 그런 직업, 또 스튜어디스나 그런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금은 모든 만물을 거두어 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칼같이 분석이나 관리하는 데이터 분석, 분류, 관리하는 역할의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군이나 검찰, 경찰 그런 좀 딱딱하고 무서운 그런 직업을 좀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수는 물과 관련된 직업이 많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요하는 법적, 판결을 솔로몬의 법칙처럼 판결을 잘 내려야 되는 그런 지혜를 요하는 직업이나 창의력 쪽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종교 관련 직업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토는 목화와 금수를 연결시켜주는 외교 관련 직업이나 땅에 관련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명리학으로 오행, 목화토금수를 분리해서 직업을 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공부했고,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